네, 안녕하세요. 이영욱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한광수 강사님하고 녹음을 하다가 이 만화 분야는 제가 좀 잘 알아서 저 혼자 일단 강의를 한번 하기로 했는데요. 어, 이번 강의는 이제 공동 저작 계약서, 어, 같이 이제 창작 활동하는 그런 계약서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표준계약서 파헤치기 공동 저작 계약서. 일단 저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원래 뭐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박사까지 하고 했습니다만,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서울무비라는 회사에 좀 있었고 LG에드라는 회사에 좀 있었지만, 저는 이제 원래 변호사를 할 생각이 별로 없었고요. 좀 이제 만화란 뭐 예술 같은 데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을 좀 해보려다가 이제 어차피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무법인 가무 변호사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제가 뭐 예술인 복지단 컨설턴트, 만화영상진흥원, 헬프데스크, 저작권위원회 감정인 등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약간 특이하게 그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별별 이야기, 웹툰 계약 마스터 같은 책들을 좀 출간을 했고요. 꿈을 그려가 이런 만화를 해서 이제 이게 국제 지식재산권 기구에서 출간하는 좀 영광이 있었습니다. 제 작품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저작권 별별 이야기가 이제 저작권 판례 좀 재미있는 만화들, 그런 거 만화로 그린 거고, 변호사 25시는 제가 매주 하나씩 연재하는 그 만화, 대한변협신문에 지금 법조신문. 이 웹툰 계약 마스터는 한 1, 2년쯤 나온 웹툰 계약 관한 모든 계약들을 다룬 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동조작 계약서도 다루고 있죠. 자, 그 전형적인 관계는 이렇게 이제 글작가, 까먹었네요 밑에, 그림 작가, 이렇게 두 분이 창작 활동하는 이런 관계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본강의는 이제 이 시점 기준 표준계약서, 지금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해설과 제 의견 또는 해석을 담고 있고, 실제로 당사자 간 계약 체결할 때는 변호사 등 전문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동조작계약서 제2조, 이거는 이제 그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만든 계약서니까요. 자, A와 B는 아래 저작물에 대해서 공동조작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름을 쓰면 되겠죠. 무슨 뭐 작품 이런 식으로. 자,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A와 B가 위에 표시된 대상 저작물을 공동 저작하고 그 저작권을 공동 소유하기 위해서 체결되는 것이다. 이 계약은 완성된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 및 수익 공유 방법에 대한 계약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저작권 행사 및 수익 공유 방법. 이것도 그냥 표준계약서에 너무 좋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뭐 대충의 내용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좀 약간 특이한 게 이제 A와 B라고 표준계약서에서 보기 드문 형태를 좀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갑을이라고 쓰죠. 갑을이란 게 감정적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그거는 그냥 계약서 쓰는 그 어떤 형식입니다. 그래서 꼭 갑을 관계라는 게 뭐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잘 나가는 작가는 슈퍼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조 정의.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공동 저작물. 뭐 이건 보통 쓰는 표현이고요. 자, 공동 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저작권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완전 원고란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업무 부분에 대한 창작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성된 원고를 말한다. 자, 이제 A가 완전 원고를 만들었으면 A 완전 원고를 바탕으로 B가 창작 업무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꽤 완성된 원고를 말하는 거겠죠. 공중은 불특정 다수, 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 어려운 표현이죠. 이 공중송신이라는 거 안에 이제 전송이라거나 방송 이런 게 들어갑니다. 자,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해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이게 이제 이것도 저작권법 내용입니다. 대충 다 이 정의가 저작권법 내용을 이제 넣고 있는데요.
요 전송이란 거 이제 여러분 전형적으로 인터넷 하시는 거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복제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복제 배포. 자, 2차 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자, 그럼 양자의 앞에 정의 봤고요. 정의 규정은 사실 저작권법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의 규정이 없어서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따라서 정의 규정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필요하면 넣으면 좋죠. 근데 없다고 해서 꼭 계약서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A, B의 업무 범위. 자, 이제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둘은. 자, A와 B는 대상 저작물 다음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대상 저작물의 작화 등 시각적 부분에 대한 창작은 A가 하고 스토리 소재 등 내용 부분에 대한 창작은 B가 한다. 뭐 이건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꼭 이렇게 하는 법은 없는 거죠. 자, 이제 뭐 적당히 쓰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다 이제 A는 뭐라고 하고 B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죠. 어떻게 보면. 하여튼 계약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신 계약서는. 자, A와 B는 상대방의 작업 영역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창작한 부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에 따르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이건 뭐 계약서 아니더라도 당연한 거죠. A와 B의 서면 합의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의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이것도 뭐 어떤 당연한 거죠. 이 창작 업무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이고 어떤 뭐 창의적인 업무인데 그걸 뭐 제3자한테 맡기면 안 되겠죠, 당연히. 상대방을 보고하는 계약인데. 자, A와 B는 완전홍보 인도. A와 B는 공동 창작 일정에 맞춰서 자신이 담당한 분야의 완전 홍보를 상대방이 인도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협의해서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경우 이 계약의 당사자 중 1방은 상대방에게 기일 변경 사실과 기일 변경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이 계약의 당사자 모두가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대방은 이 요구에 응해야 된다. 이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기일을 변경하는데 뭐 기일 변경 사실과 변경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 서명할 것을 요구, 뭐 요구에 응해야 된다 이런 거는 글쎄 뭐 창작하는 입장에서 서로 그냥 협의하면 되는 거지. 네,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A와 B는 공동 창작이 이 계약의 당사자들 모두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과정임을 인식하고 대상 저작물의 창작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거 뭐 당연한 거겠죠. 긴밀히 협력해서 만들어야죠. 그렇죠? 적극 협조. 뭐 공동 창작이라는 게 굉장히 뭐 내밀하고 어떤 긴밀한 관계가 필요한 거겠죠. 5조 저작물의 이용. 대상 저작물은 공동 저작물이며 저작권은 A가 얼마, B가 얼마의 지분을 소유한다. 이 부분은 꽤 중요한 거겠죠. 자, 지분. 보통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쓰기 나름인데 지금 보면 뭐 글작가, 그림작가가 6대4, 7대3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특이한 게 이제 이용할 때는 5대5로 한다거나 창작 부분에서 이제 그림 작가분이 노고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 지분을 쓰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분은 나중에 수익 분배에서도 따라가는 거죠.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상 저작권 등록할 경우에는 반드시 AB가 공동으로 해야 되고 AB 모두를 공동 저작권자로 등록해야 되고 지분 비율을 명시해야 된다. 네, 당연한 거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AB 모두가 해당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해야 된다. 네, 공동 저작권의 행사는 합의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당사자로 참여해야 됩니다.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 및 수익 배분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별도로 서면 계약하지 않는 한 저작권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서 여기 따라서 네, 당연한 거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6조 내용에 따른 책임. 이거는 이제 보통 저작권 계약에서는 다 들어가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보증 책임이라 해가지고요. 대상 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를 침해해서 AB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귀책 사유 있는 일방이 책임지는 거. 자기 책임 부분 이상을 배상했을 때는 책임 없는 사람이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자, 예컨대 B가 잘못해서 했는데 A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
B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7조 저작 인격권의 존중과 행사. 이것도 조항이 없다고 당연한 거죠. 인격권, 혁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공표권, 상대방의 저작 인격권을 존중해야 된다. 대상점을 제호 내용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서면 합의 이해도록. 이거는 뭐 동일성 유지권 내용이죠. 그래서 당연히 동의를 받고 해야겠죠. 저작 인격권은 누가 대표해서 행사한다. 우리 저작권법 보면 인격권하고 재산권도 대표해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의 내용입니다. 저작권의 표시. A, B는 대상 저작물의 발행 전송함에 있어서 모두를 공동 저작권자로 표시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성명 표시권 내용이죠. 앞에 저작 인격권에 나오기도 하고요. 양도 상속. A, B가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A, B가 사망하는 때에는 사망자 저작권 지분은 사망자 상속인한테 상속되는 거는 뭐 민법에 따라 당연한 거고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저작권자한테 귀속된다는 거 여기 좀 아까 특이하죠. AB가 자신의 저작권 AB는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포기할 수 있고 이때도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 등 다른 저작권자한테 귀속된다는 거. 이게 저작권법 조항이긴 한데 약간 이게 이제 특이하다면 특이한 내용이겠습니다. 10조 2차 작물의 창작. 다 이제 뭐 요즘 하도 웹툰이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걸로 많이 바뀌고 관련돼서 게임도 나오고 상품도 나오고 하는 거니까요. 그게 다 이제 2차 작물이 되는 거죠. 대상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해서 2차 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이용 허락 등 모든 권리 행사는 별도 서면 계약, 합의에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계약의 목적인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서 재사용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합의, 이해하도록 별도 서면 계약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반환. 대상 저작물의 완전 원고가 육필 원고나 원화 등의 실물 원고이고 저작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반환 요구할 때에는 반환해야 된다. 전자적 형태로 제공됐을 때는 경우에는 파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실물 원고 반환 시 원고가 훼손 또는 분실되는 경우에는 책임지는 거.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 요즘 뭐 거의 다 전자적 형태로 많이 되겠죠? 그건 더 이상 갖고 있지 말아라 라고 이제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12조 이 계약은 A, B 쌍방의 합의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당연한 거고.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는 거. 당연한 거고요. 계약의 해지. 자, 1방이 이 계약에 정한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 상대방은 보통 이렇게 뭐 14일, 7일 기간을 정해서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보통 시정 요구라고 하죠. 그래서 요구할 수 있고 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를 이제 서면 통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많이 강조되는 성희롱, 성폭력 이런 경우에는 결정, 확정 판결 같은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파산 등 계약 목적의 달성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계약이 해지되면 귀책사유 있는 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채권 채무를 즉시 청산하고 즉시 지급한다. 근데 이건 뭐 귀책사유 있는 자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쌍방이 다 지는 의무고요.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거고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행사, 지식재산권 귀속 및 행사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의 정함에 따르기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해지가 되더라도 그 전에 만든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 당연히 이 법률에 따라가지고 양자의 공동저작물로 귀속이 되겠죠. 재해사고, 불강력.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강력의 재난으로 뭐 문제가 되는 경우 계약이 지체되고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책임 면제, 후속 조치를 쌍방이 보통 협의라고 합니다. 만약에 보통 후속 조치는 불강력의 경우에는 하여튼 합의에 결정한다. 개인정보 취급에서는 주의한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해서 취급해야 되고 사전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이용하게만 된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합의해서 정하거나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 및 계약 해석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 나름해야 된다. 이 조항은요. 제가 변호사를 한 15년 이상 했는데 이거 갖고 문제된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일반 그냥 잘 해결해라 이런 내용이라서.
저작권 침해 공동 대응.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 예.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상대방 동의 없이 저작권 침해한 자, 침해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침해 정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약간 특이한 게 지금 공동 저작물의 일방의 행사에 대해서는 형사 문제예요. 문제 안 된다는 거죠. 대법원 판례가. 예, 이게 약간 특이합니다. 예. 이제 뭐 그건 찬반이 있습니다만 이건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자, 관할 법원은 용의 수행에 쓰시면 되고요. 뭐 저작권위원회 조정받는다는 것도 많이 됐죠. 효력 발생은 계약 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네, 그래서 많이 쓰이지는 않는 계약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 저작 계약 이렇게 한 20분간, 15분간 봤습니다. 저 이제 이영옥이었고요. 여긴 제 홈페이지인데 가보시면 이제 만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창조사기 때문에 시간 되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